소녀상 농성 3071차, 연자농성 1433일차, 356차 토요투쟁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진일19 전쟁 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일본의 역사 왜곡 책동 강력 규탄한다! 한미 동아시아 전쟁 책동 분쇄하자! 일본군 성내지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네, 첫 번째 순서는 여는 율동입니다. 준비한 뒷불팀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뒷불팀의 힘찬 율동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농성 소식입니다. 한 주간의 투쟁에 대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반일행동 회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한낮에는 무더운 더위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밤에도 뜨거운 햇살의 열기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반일행동 회원들은 더위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수요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은 반미의 날이었는데요. 전방입소 결사번대 및 반전 반액 양키 고홈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신했던 이재호 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베를린의 소녀상을 비롯해 전 세계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일본에 규탄하는 발언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일으키려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제국주의 하수인 윤석열을 규탄하는 발언과 반미 자주화 투쟁의 역사를 담은 발언을 들으며 우리가 반일에서 반미 반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케 아버님도 언제나처럼 찾아와 간식을 챙겨주고 더운데 고생한다, 소녀상을 지켜줘 고맙다며 시원한 음료를 챙겨주시는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반일행동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 지지 댓글을 달며 투쟁의 마음을 전하는 시민분들의 마음도 더해지며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행동 회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큰일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와 오랜 시간 소녀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다음 주도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네, 한 주간의 반일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농성 소식 시간이었습니다. 구호 외치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친일매국 전쟁 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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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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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내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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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반일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정세와 반일 투쟁에 관한 문제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반일행동 회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번 반일 퀴즈를 진행할 V지킴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 동구 소녀상에 봉주 테러가 일어나 분노를 샀습니다. 소녀상이 안전하지 않은 건 외국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백은하 시장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땡땡땡 소녀상에 대해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땡땡땡 소녀상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낸 것 같은데요. 네, 햇살지킴이 정답이 무엇인가요? 베를린입니다. 맞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입니다. 백은하 시장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일방적인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 또한 철거 위험에 계속해서 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입김으로 계속해서 철거 가능성에 놓여있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선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기시다와 윤석열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은 며칠일까요? 아쉽게도 이번엔 객관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객관식 내볼게요. 1번 28일, 2번 30일, 3번 26일입니다. 다음 보기 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날짜는 며칠일까요? 유나지킴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유나지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26일입니다. 몇 번? 몇 번인가요? 3번. 뒤에서 흥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3번 26일입니다. 오늘 26일 한중 일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는 반면 윤석열은 친일 매혹적 모습을 보여줘 왔기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더욱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분노스러운 분위기를 전환해 밝은 농성 퀴즈로 세 번째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시민분들의 응원으로 언제나 힘을 받으며 굳건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소녀상 농성으로 단일행동은 벌써 9번째 여름을 맞고 있고 토요투쟁은 오늘로 356일차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단일행동은 현재 몇 기일까요?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면 할래 했지만 소나무 지킴이에게 가겠습니다. 몇 기일까요? 5기요. 5기 맞습니다. 정답은 5기입니다. 1기부터 5기까지 반일행동은 언제나 굳건한 반일 투쟁으로 소녀상을 지켜왔습니다. 매국적 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이틀 뒤부터 시작한 농성은 어느덧 3,00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피할머니들을 조롱하는 친일파들이 존재하고 일군국주의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정세인 만큼 반일 행동은 일본군 성노예 제 문제 완전 해결과 모든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을 규탄하는 투쟁에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해방에 우리 함께 같이 투쟁합시다. 투쟁! 이것으로 반일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정세에 대해 알아보면서도 재미까지 잡은 두 마리의 토끼를 드다 잡은 정세 반일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구호 외치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친일밀국 전쟁책도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한미 동아시아 전쟁책도 분쇄하자! 분쇄하자! 일본군 성대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네, 다음은 발언입니다. 베를린 소녀상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외무상을 만난 독일 베를린 시장은 베를린 소녀상에 대해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여전히 철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규탄하는 반일행동 회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본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역사를 지우려 망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외무상이 독일 베를린 시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베를린 시장은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를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각지의 소녀상이 우리의 일방적 입장을 담고 있다며 꾸준히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소녀상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또한 베를린의 소녀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5년 매국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되었을 때도 이곳의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화로에는 아직도 소녀상은 흉물이라고 외치는 극우무리들이 득실거립니다. 극우무리들은 전국 각지에서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소녀상의 정치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드는 일본과 제3자 변제안을 말하는 윤석열을 비롯한 친일 극우무리들이 있는 한 이곳 소녀상은 철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녀상의 강인한 눈과 꽉 찐 두 주먹에는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녀상을 지키며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없는 평화의 새 세상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이곳 소녀상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반일행동은 소녀상을 지키고 일본의 역사 왜곡策동을 불새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처럼 떨쳐나설 것입니다. 투쟁! 네, 끝까지 소녀상을 지켜내겠다는 반일행동 회원의 결의 넘치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반일행동 회원들이 기다리는 공동체 코너 시간입니다. 공동체 코너를 준비한 반일행동 회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공동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반일행동은 5월 한 달 동안 가열한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반일행동은 늘 그래왔듯이 24시간 철야 농성과 소녀상 한문화제, 토요 투쟁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어느덧 5월이 지나가고 6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5월을 돌아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일 투쟁을 이야기해보고 6월의 투쟁을 결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면 한번 종이에 적어볼까요?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은 정말 역사상 최고로 무덥다고 하는 날씨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겁먹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9번의 여름을 보냈기 때문이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름에 얼마나 가열한 반일 투쟁을 전개할지 종이에 작성해서 결의를 발표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올해로 해도 돼요. 5월에 너무 기억이 없다면 올해 좀 약간 범위를 넓혀가지고 다른 투쟁들도 해도 됩니다. 단일 투쟁을 적으면 좋겠습니다.
건 저거가 좋을 것 같아요. 농성을 하면서 뭔가 웃긴 이야기도 좋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좋고 시민분들이 뭔가 찾아왔을 때 응원의 날 이런 것도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웃긴 얘기요? 아니 다리를 밀면 넘어져요.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 기준으로 말해주세요. 저쪽 그 반자리에 있는 분이 먼저 하면 돼요.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여신 지킴이 한번 나와서. 네, 저는 프리 팔레스타인 실천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침략 세력이 팔레스타인에서 민족 학살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런 끔찍한 침략 전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6월달 결의는 우리가 해왔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해방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제국주의 전쟁 행동을 반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찍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건 수요문화제를 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항상 수요일마다 설치하는 무대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모습이고, 옆에는 이거 소녀상의 옆모습인데 알아보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아보겠어요. 저는 이번 달에 투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월 광주와 그리고 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열사가 남긴 말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코너 중에서 불꽃지킴이가 5.18 광주민중항쟁 중에 산하하셨던 김동수 열사의 말을 인용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는 말을 즐겨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곳 소녀상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이곳 소녀상을 지키면서 반일과 더 나아가서 반제를 이야기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김동수의 열사의 말처럼 우리가 날씨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반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결의로 6월 한 달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그 5월달에 있었던 투쟁부터 9월 결의까지 알찬 결의 발언 잘 들어봤는데요. 결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문화지킴이 나와서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깔끔하게 글씨로 썼는데요. 우선 사실 5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수요문화제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수요문화제 당시에 부부들과 함께 부부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막는 투쟁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 날씨가 풀리고 그리고 특히나 수요일에 더욱 부부들의 난동이 거세지고 있는 이 와중 속에서도 우리 반일행동 회원들은 굴하지 않고 잘 했었던 게 정말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녀상을 지켜낸다. 6월에도 언제나 지지 않고 소녀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합니다. 투쟁! 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팀이 직접 찾아가 줄까요? 민주학생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투쟁하는 학생의 정신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투쟁했고 승리했습니다. 적어주세요. 5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학생 우리의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주항쟁의 불길이 결국 전국으로 퍼져 그리고 학생으로 이어졌잖아요. 이 소녀상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적게 됐고요. 그래서 이 역사, 이 항쟁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불의에 맞서서 투쟁했고 결국엔 승리했다. 역사가 그걸 말을 해준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투쟁도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담아봤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뻔했어요. 5월 하면 정말 광주 민중항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잘 짚어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팀이 나와주세요. 특별하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중의 무엇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투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주! 네, 그래서 자주색으로 그려봤는데요. 네, 저는 가장 기억나는 순간 중 하나가 이제 시인분들께서 소녀상에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지킴이들을 위해서 항상 먹을 거를 가지고 오세요. 초코파이도 가지고 오시고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더워서 목이 마를까봐 음료도 가지고 와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지 우리 반일행동 회원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과 함께 이곳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의 투쟁을 다시 기억하면서 6월 투쟁에서도 소녀상을 지켜내고 진정한 해방,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결이 넘치게 힘차게 투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제 끝났나요 혹시?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주세요. 5월을 생각하면은 5월 5.18 항쟁이 가능한 생각나는데요. 또 5.18 때 열심히 투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월은 이제 날씨가 더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소현상 영상을 멈추지 않고 더 뜨겁게 해내겠습니다. 투쟁! 네, 그 마지막 결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6월에도 엄청 무덥다고 하지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낼 투쟁이 없죠. 우리랑 함께라면 못해낼 투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도 더 힘찬 반일 투쟁을 이어갑시다. 투쟁! 네, 5월의 투쟁을 다시 떠올리며 앞으로의 6월 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호 외치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진일밀국 전쟁 책동 윤석열 다 도와줘!
일본의 역사 왜곡 책동 강력 규탄한다. 일본군 성내제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네, 다음 순서는 발언입니다. 오늘 26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굴종외교로 온 민중의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친일 매국 윤석열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민중의 뜻을 반영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반일행동 회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윤석열은 집권 3년차가 되도록 낸 외교적 성과라고는 굴욕밖에 없습니다. 초계기 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넘어갔고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한 것도 모자라 우리 땅에 우길기를 단 자위함기가 들어오도록 놔뒀습니다. 그뿐입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줬고 일본의 해고염 수투기도 묵인한 것을 넘어 안전하다는 식으로 옹호했습니다. 일본의 철저한 앞잡이로 난동하는 윤석열은 우리의 자존만 팔아먹기 바빴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내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말할 내용이란 안 봐도 뻔합니다. 벌써부터 북을 운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내일 제국주의와 함께하겠다고 망발하고 있습니다. 기시다와 만나봤자 우리 민중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기는커녕 제국주의가 벌이는 전쟁을 함께 획책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중은 윤석열의 행보를 일찍이 비판해왔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함성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인내해야 한다고 짓거렸습니다. 명백한 가해국이 존재하고 그 어느 것도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은 오로지 이익에 눈이 멀어 우리 민중의 목소리를 걸림돌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외세에 굴종하는 윤석열을 타도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이 보여준 행보로 윤석열은 고쳐 쓸 수 없는 천하의 매국노 제국주의의 하수인이란 게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기시다와 무엇을 맺는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이 땅의 해방과 자주를 위해서 우리는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타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반일행동 청년 학생들은 윤석열을 타도하고 일본의 재침 야욕을 분쇄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우리 민중의 자주를 위해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도 투쟁하자는 반일행동 회원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위처럼 추겠습니다. 출 수 있는 반일행동 회원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동아시아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후 해법이라고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의 어떠한 의견 없이 강행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며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민중이 아닌 오로지 미국 일본에만 굴종하는 윤석열에게 이제 어떠한 기대도 걸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성내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한 길은 단 하나, 윤석열 타도뿐입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일본군 성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일행동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녀상 농성 3071차, 연자농성 1433일차, 356차 토요투쟁 마치겠습니다.